시우쌤의 수학 개념사전, 우리 지난 시간에 더하기를 배웠잖아요. 이 더하기 계산 법칙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에 대한 계산 법칙. 근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법칙이었는지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덧셈에 대한 계산 법칙에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교환이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이 있는데 2 더하기 3이랑 이 더하는 순서를 자리를 바꿔서 3 더하기 2를 하나. 그러니까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나 얘네들은 자리를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교환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더하는 두 수의 자리를 바꿔서 교환을 해서 계산을 해도 계산 결과는 변화가 없어. 같아.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교환 법칙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계산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 3이나 계산 순서를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덧셈입니다. 덧셈의 교환 법칙이니까 더하기 할 때는 양쪽에 더하는 두 수의 순서를 바꿔도 그 결과는 같다라는 게 덧셈의 교환 법칙이에요. 그러면 결합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법칙은 뭐냐면 세 수의 덧셈, 그러니까 세 개의 수 이상의 덧셈에서 어느 두 수를 먼저 더해도 그 결과는 같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있었다 칩시다. 그럼 이때 우리는 2하고 3을 먼저 더하고 보통 4를 더할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또 2 더하기 3 더하기 4 똑같은 계산이 있을 때 뒤에 있는 3 더하기 4를 먼저 결합, 이거 먼저 계산하는 걸 결합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2 더하기 3, 얘를 먼저 결합해서 계산한 다음에 4를 더하나 뒤에 있는 두 수, 3 더하기 4를 먼저 결합해서 계산하고 앞에 있는 2를 더하나 그 계산 결과는 같다라는 게 우리는 결합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계산을 배우고 나면 이거 왜 배우는 거예요? 질문한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계산 잘하려고 배우는 거지. 계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계산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칙들을 사용해서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환과 결합 법칙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보통 이제 부호가 같은 수끼리,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 모아서 결합 법칙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시간이 빨라요.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같은 부호의 덧셈이 다른 부호의 덧셈보다 계산이 조금 더 빨리 되더라고. 그래서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다? 계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 배우긴 했지만,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지금 두 수를 보면은,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잖아. 그럼 그때는 부호가 큰 쪽, 이게 절대값이 큰 쪽,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결정해준다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얘는 절대값마저 같아.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달라. 그럼 이 두 수의 덧셈은 항상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이 0이 되게 교환 결합 법칙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시면은 0에다가 뭐 더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먼저 해주는 스킬을 쓰거나 혹은 이제 분수끼리 계산할 때 통분이라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도 번거롭지만 뭐 계산하는 모든 사람 입장에서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분 과정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같은 분수끼리, 그러니까 분모 같은 분수끼리 교환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모아서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통분 과정을 덜 하도록. 왜? 그래야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빨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계산할 때 스피드도 중요하게 될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시험 대비를 하거나 할 때. 그리고 정수가 되는 소수, 그러니까 소수끼리의 덧셈에서도 얘네들을 교환 결합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정수가 되도록.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1.7 더하기 플러스 0.7 이런 조합으로 얘네들을 더해주시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좀 소수끼리 더해서 좀 정수가 되는 조합으로 계산을 좀 맞춰주시면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써먹기 위해 여러분이 앞으로 계산할 일이 무수히 많을 거잖아요. 그걸 써먹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그럼 한번
교환 결합 법칙을 한번 써먹어 보자. 우리 워크북 문제는 3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9번 문제를 봐주시면 다음 계산 과정에서 기억 니은에 이용된 덧셈의 계산 법칙을 구해달라라고 하네요. 그럼 이렇게 기억으로 넘어갈 때 뭐가 달라졌는지를 한번 봐봐. 지금 이렇게 덧셈이 있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어라? 지금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보이시죠? 바뀌었어. 교환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덧셈의 교환 법칙, 그래서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니은으로 갈 때 뭐가 달라졌는지, 왜 이렇게 덧셈의 교환 결합을 쓰는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교환을 하면서 얘네 두 개를 먼저, 뒤에 있는 두 개를 먼저 결합한 거예요. 결합을 한 거지. 얘네들을 먼저 결합해서 계산을 한 거죠. 이게 무슨 법칙? 덧셈의 교환 법칙이래. 결합 법칙인데. 그럼 어떤 친구가 선생님, 얘는 앞에서 얘네들을 먼저 결합한 다음에 뒤에 거 더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질문한 친구들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자리를 바꾸고 뒤에 거를 먼저 결합을 하느냐? 지금 얘네들 분모를 보세요. 분모가 똑같잖아. 만약에 얘네들을 먼저 계산을 했다면 분모를 7로 통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모아서 교환하고 결합해 주시면 얘네들은 분모가 같기 때문에 통분을 안 해도 되잖아. 그치? 통분을 안 해도 되고 같은 부호의 덧셈이니까 공통부호로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절대값의 합을 붙이는 거죠. 그럼 7분의 3 더하기 7분의 4. 그러니까 7분의 7이 되고 그래서 7분의 7이 약분되니까 1이 되니까 얘네를 계산하니까 어쩌다 보니 또 계산 결과가 정수까지 됐네. 그러면 이제 통분 안 하고 그냥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1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지? 자,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죠. 부호는 뭘로 결정하셔야 돼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로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의 절대값은 5.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 뭐가 커요? 5가 크죠. 그럼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부호 플러스로 결정하시고 절대값에 합을 붙여야 돼요. 차를 붙여야 돼요. 대답하신 거죠? 차를 붙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산 결과는 이렇게 플러스 4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교환 결합을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